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수령인이 경비실에 KBS 뉴스 특보입니다.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논의해왔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한 결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연결합니다.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일명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취재와 사진 취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과 사진 취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곤 비서관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1차장 김유근 차장의 발표로 방송을 들으셨는데요. 통일외교부 이정민 기자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파기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이걸 좀 예상하지 못한 바였는데 당초 어제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협정을 좀 더 연장하지 않겠느냐는 뭐 그런 내부의 분위기가 예. 우세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파기로 결정을 한 지금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지만 원래 시한은 하루 이틀 더 남은 거죠. 24일이었던 거잖아요. 예, 당초에 원래 지금 이게 연장되는 시한이 24일까지입니다. 예. 연장 시한을 그때 발표하기로 돼 있어서 사실은 24일이 돼야지 이런 결정이 발표되지 않을까 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좀 앞서서 발표가 된 셈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파기가 되는 거죠. 예, 지금 원래 이 프로세스는 원래 24일까지 그냥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파기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걸 일본에 통보하는 절차가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정은 났지만 사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 아니냐 이렇게 관측을 했었잖아요. 네, 사실 이게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상당히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고요. 네. 정부 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한미일 안보 협력에 지소미아를 파기했을 때 큰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국 쪽에서 굉장히 이 지소미아를 연장하기를 원했고 계속 네. 유지하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좀 미국과의 앞으로 협력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 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많이 해서 계속 연장을 해야겠다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에 또 파기를 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지금 일본이 이렇게 역사 문제를 이유로 이런 경제적인 보복까지 한 상황에서 이런 협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미 신뢰가 깨진 상황이다. 그리고 그 안보의 신뢰에 있어서도 일본이 문제를 삼아왔었거든요. 안보에 있어서도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예. 공식적으로 일본이 말해온 상태에서 이런 민감한 정보를 교류하는 지소미아를 계속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반론도 만만치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 문제에서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 결국 안보 문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방금 전 김유근 차장의 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서 안보 협력에 있어서 중대 변화가 생겼다. 책임은 일본에게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겠죠. 예, 일본에게 아무래도 이런 지소미아 협력을 사실 파기하는 건 우리나라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 지소미아 협력 한번 파기하면 다시 맺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책임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공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쪽에서 일본의 공을 넘기면서 이 협력의 파기를 발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한미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있어서 특히나 일본은 대북 관련 정보를 이
협정에 있어서 많이 이제 도움을 받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이 미사일 정보 지금 뭐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예. 많은 정보들이 한일 간의 교류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추이만 봐도 2016년 이후에 2016년에 한 건, 그다음에 2017년에 19건, 2018년 2건의 정보 교류가 있었고요. 총 예. 22건이었고 올해만 해도 5월에 북한이 미사일을 이제 처음 발사를 했었는데 5월 이후에 7차례의 정보 교환을 했었습니다. 예. 상호 간에 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 더 근거리로 미사일이 발사되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 좀 더 정보의 혜택을 많이 받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원래 연장 시한이 모레인 24일이었기 때문에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양국 중에 어느 한 나라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연장되는 계속 거예요? 연장이 되는 것이고요. 예. 거부 의사를 우리가 만약 여기서 연장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든가 혹은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연장은 계속 되는 것이었고요. 예. 지금 파기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파기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종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소미아는 파기됐다는 청와대의 발표였습니다. 당초 뭐 조건부 연장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만 결론은 청와대가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을 파기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소식 뉴스특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7시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뉴스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